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야간 응급진료를 제한합니다. 진료 제한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며 신규 응급 환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응급실은 외과, 내과 등 타과 전문의가 당직을 서게 되며 기존 이대 목동병원 환자 중 응급진료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인 오는 18일은 응급실이 정상 운영되고 다음 날인 19일 야간 진료가 제한됩니다. 또 4일부터 군의관 3명이 파견돼 응급실 당직에 투입된 후 응급 환자 치료에 나섰습니다. 당초 이대 목동병원에는 1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을 지켰지만 현재 8명의 전문의만 남았고 전공의는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목동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복구가 늦어지면서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인들은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화재가 발생한 목동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입주민 외 출입을 통제합니다. 7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는 화재 이후 50세대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도 조만간 입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가 컸던 상가는 상황이 다릅니다. 화재 발생 2달이 지났지만 1층 상가는 여전히 매캐한 그을음이 가득합니다. 불 꺼진 식당가는 모두 문을 닫아 휴업 상태입니다. 화재로 영업을 중단한 중국집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실내에는 의자와 테이블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바닥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에어컨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당시 큰 폭발로 산산이 부서진 한 식당은 급한 대로 긴급 보수를 마쳤지만 내부는 여전히 화재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렵게 식당을 운영해왔지만 복구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그마저 있던 수입도 모두 끊겨버렸습니다. 지금 2달 이상을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이들이 이 방학 기간이 8월, 7월 이때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때가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장사도 못하고 영업 손실 너무 크고 그리고 공사가 다 지금 지연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지하 1층은 3개 점포가 전소돼 폐업한 상태입니다. 2층 학원들도 집기와 책들을 복도에 내놓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현재 32개 상가가 영업을 중단한 상태고 4개 점포는 장사를 포기한 채 짐을 모두 뺐습니다. 이처럼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20억 원이 넘는 긴급 복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입주민과 상인, 아파트 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도 한 2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상인들이 지금 당장 2억이 어디 있고 전기통장 공사를 하는데도 한 8억 정도가 들어가요. 총 공사 비용이 한 20억에서 25억이 가서 돈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방치되고 그냥 여기 상가에서도 벌써 한 4군데 업체가 폐업하고 나갔거든요. 양천구는 지하 점포를 운영해온 아파트 시행사 측과 복구 비용을 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로 약해진 구조 보강 공사를 서둘러 시설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기 공사도 지금 아파트 쪽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상가도 아마 이게 철거가 다 끝나고 화재 때문에 구조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에서 이제 구조 보강을 하면서 시설 복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목동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지 2달. 지지부진한 복구 공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대학생들의 생생한 학과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은평구는 오는 7일 은평 다목적 체육관에서 은평대전 전공박람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은평대전 전공박람회는 지난 2013년 시작돼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진로진학 박람회입니다. 인문, 예체능, 의학, 사범교육 등 총 43개교 62개 학과 66명의 전공자가 대학생 멘토로 참여합니다. 대학생 멘토는 고등학생들에게 학과 설명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도정지리에서는 K컬처밸리 계약 해지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추경에 반영된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00억 원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 밖에 도정지리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정지리 첫날부터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K컬처밸리 계약 해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은정 경기도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유를 따졌습니다. 경기도는 CJ와의 이 계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CJ 측에서 협약 종료 3일 전에 제게 공문을 보내서 국토부의 조정안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문을 불과 이 협약 만료 3일 전에 보내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년 동안 공문을 10여 차례 보냈고 협상과 사업 진행을 촉구해왔지만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6월 30일이 지나면 CJ가 K컬처밸리를 조성할 의무가 없어져 고민 끝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주인 CJ 탓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협약 결정을 했다는 거 무책임한 발언이세요. 아니죠. 책임 있는 발언이죠. 아니 왜냐하면 책임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사님도. 그 전에 CJ하고는 사업 협약 연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3일 전에 공문을 받은 겁니다. 이 의원은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 지사는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에 대한 예방 교육이 중요하지만 학부모에게 배포된 교육 내용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디지털 시민교육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것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전 의원은 아이들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당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과 교사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 발자국 지우기 비용 지원 등 추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의 처벌 권한에 한계가 있지만 수사기관과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행정권역 개편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윤종영 의원은 재점화된 김포시 서울편입과 경기북부 지역 재정 악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로 독립했을 때 비수도권 지역 교부세 감소 등 후폭풍에 대한 대안을 물었습니다. 또 경기북부 독립은 정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의회 의결을 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컬처밸리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독자 추진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대립으로 4일 오후 파행했습니다. 행정 사무조사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 모든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4일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본회의부터 일정을 전면 중단함과 동시에 앞으로 모든 의회 활동을 보이콧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이 중단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조사 투기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추경에는 K컬처밸리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뿐만 아니라 민생 예산이 함께 담겨 있다며 추경 예산안 통과가 전제돼야 행정 사무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국제기구인 UN 녹색기후기금이 사무국을 둔 인천에 미치는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GCF의 인천 지역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GCF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1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비 매출 증대 등 직접 효과가 362억 원이며 간접 효과로는 생산 유발 효과 53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71억 원 등입니다. 아울러 660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경 분야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GCF는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로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데요. 지난 2013년 12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문을 연 GCF는 누적 기금 조성 규모가 약 28조 원이고 사무국에는 정규 직원만 36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유치 협약에 따라 GCF에 매년 40억 원의 예산과 사무 공간을 지원 중이며 GCF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기구들과 연구금융기관 등을 한데 모으기 위한 복합단지인 지블럭스 조성을 송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지역 주요 사업에 투입될 국비 5조 5,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목표 금액으로 내세웠던 5조 3천억 원보다 5.4%인 2,400억 원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교통망 확충을 위한 작업에 대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GTX B노선 건설에 2,968억 원,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에 793억 원, 인천발 KTX 적기 개통에 350억 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남한건설과 섬 접경 지역 등 특수지역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초 인천시가 요구했던 국비 신청액보다 감액되거나 미반영된 사업은 서해오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제75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설립, 인천 1, 2호선 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 등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 4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규모는 총 19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파주 909mm, 연천 847mm, 포천 84mm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피해 복구비는 하천 도로 살림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346억 원, 사유시설에 54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신속히 지급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비 부담분 9억 원을 우선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1인 가구 수가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4일 발표한 2024 경기도 1인 가구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11월 기준 도내 1인 가구 수는 전년 대비 약 8만 가구가 증가한 171만 5천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도내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며 전국 1인 가구의 21%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4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8,807억 원을 투입해 병원 안심 동행과 자유주제 제한,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 보급, 정책 참여단 운영 등 3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18일까지 60개 전통시장에서 30%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또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시민에게는 온누리 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이 밖에 송편 등 음식 나눔 행사와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 행사도 진행됩니다. 인천시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11일부터 25일까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우선 시는 시내 응급의료기관 21곳과 응급의료시설 4곳에 대해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고 상황관리와 점검에 나설 계획인데요. 의료진을 태우고 서해 5도를 비롯한 의료 취약지에 출동해 위급한 환자들을 이송하는 닥터 헬기도 정상 운영합니다. 시는 또 일반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당직 의료기관과 코로나19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